2020년 12월 8일 오늘 상승 종목들 제외한 원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코스피가 마이너스 1.62%, 코스닥 마이너스 2.16%로 지수가 많이 밀렸어요.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대형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들,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 이런 주식들이 아무래도 조금 많이 밀리면서 지수의 하락을 주도했고, 대신 이제 다른 테마주들이나 개별적 호재가 있는 주식들은 좋았습니다. 상한가도 많이 갔고, 다른 개별 테마나 호재에 있는 것들도 잘 올라가졌고, 대신 윗골이 길게 다는 종목들도 많았고요. 이제 이 고점에서 상당히 두꺼운 음봉이 나타나는데, 이게 아무래도 하락의 시작인지 아니면 잠시 조정으로 눌러졌다가 다시 올라갈지 제가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전 아직 좀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하락이 어느 정도 많이 나왔다 싶으면은 다시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할 생각입니다. 저는 물론 제 생각이고요. 이제 오늘 개별적인 주식들의 재료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관련한 게 아무래도 요새 시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 중 하나인데, 치료제 관련주들이 하락이 많이 나왔는데 하락을 주도했죠. 근데 이제 현대바이오가 새롭게 상한가를 가면서 새로 치료제 주식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세계 최초 경구 코로나 치료제 100% 억제 효능 입증의 강세,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이제 새롭게 상승이 나와주는 치료제 중에서 새롭게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이었고, 그게 오늘 그동안 많이 올랐던 주식들은 대신 많이 하락했는데, 이게 새로운 치료제 관련주로 올라왔다는 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콜드체인 관련주들, 일신바이오, 초저온 냉동고 관련 국내 특허 취득, 대한과학, 투비소프트, 이런 주식들이 상승이 많이 나왔고요. 드라이아이스도 콜드체인 관련주인데 얘네들도 엮여서 상승이 나왔는데 윗꼬리를 길게 날았거든요. 태경케미칼, 풍국주정, 얘는 24%까지 올라갔다가 2%까지 밀렸고요. 이제 주사기 관련주 세운메디칼, 얘는 꾸준히 상승 흐름을 타고 있었어요. 사실 이것도 사실 좀 이런 때 매수하고 싶었는데 좀 못했었는데 오늘 크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저는 못했는데 매수를,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지수가 많이 빠져서 그런지 정시 테마주도 움직여주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이재명 테마, 윤석열 테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최근에 많이 움직여서 그런지 조금 쉬어주는 모습. 대신 이제 이재명 테마가 이재명 경기지사가 6개월 연속 광역단체장 만족도 1위 소식에 상승이 나왔고요. 동신건설, 프리엠스, 유니테크노, 이게 동신건설은 너무 강하더라고요. 이런 때 조금 매수했으면 종가 베팅으로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저도 매수는 못했고요. 현금이 없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상하가 갈 때마다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제 상한가를 2번 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격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나중에, 그리고 사실 제가 이재명 테마를 형지 엘리트를 하나 들고 있었는데 저는 그걸 손절했거든요, 최근에. 이게 정치 테마주가 조금 어려운 게, 이런 식으로 대장주가 계속 바뀌면서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정치 테마주. 프리엠스, 유니테크노, 얘네들 상승이 나왔고, 홍정옥 정치계 복귀 암시, 이런 글을 올리면서 급등을 했었는데 한국 프렌즈가 올랐어요. 근데 아무래도 어제 이미 다 조금 노출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시간에서 막 오르고 오히려 그렇게 강하지 못했어요. 홍정옥 관련주들이. KNN 같은 경우도 오늘 17%, 시가 11%에서 고가 11%까지 올라갔다가 크게 밀리는 모습이었죠. 이런 거 진짜 당하면
화가 많이 나거든요 진짜. 아무튼 크게 밀리는 모습이었고, 그나마 한국 프렌즈가 조금 더 견조하긴 했는데 그래도 얘도 조금 많이 밀렸어요. 고가가 상한가였는데 종가는 19%. 그리고 이제 개별적인 호재가 있는 주식들이 오늘은 좀 많았는데, 카페24가 페이스북 숍스 실시간 연동 소식의 상한가, 포인트 모바일, 아마존과 8년간 2억 달러 규모의 산업용 PDA 공급 계약 및 아마존 2대 주주 등급 기대감, 하이로닉, 이건 어제 단일가 상한가 가지고 막 단일가 상한가 가면 다음날 시가에서 다 팔아먹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아서 접근을 안 했었는데, 이제 상한가까지 가져오는 모습이었어요. 비만 치료제 슬리머스 FDA 판매 허가 취득. 실제로도 약간 시가에서 좀 많이 밀렸죠. 밀려다가 들어 올리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무림 SP, 무림 관련주들 뭐 무림 페이퍼, 무림 PMP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무림 SP가 대장이고, 국내 최초 친환경 종이 빨대 개발 유럽 인증 기관인 PTS TUV 어스트리의 까다로운 친환경 테스트를 모두 통과해 재활용성 및 생분해성 인증을 취득. 두 가지 인증을 모두 획득한 건 무림이 유일하다. 무림 SP, 무림 페이퍼, 다른 무림주도 있었는데, 무림 PMP. 근데 다른 아무래도 이런 대장주가 가장 강하고, 2등주들은 조금 이런 식으로 아까 그런 식으로 윗골을 많이 달아주는 모습이었고, 사실 제가 무림 관련주를 일요일날 보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이런 호재가 있을 걸 알고 본 건 아니고, 이제 다른 제지 골판지 관련주도 찾다가 이제 무림 주식이 있었는데, 이땐 사실 그냥 관심종에서 넣었다 다 지워버렸거든요 다시. 왜냐하면 보시면 거래량도 그동안 이제 포장 제지 관련주가 상승이 나올 때 거래량이 많이 없었고 상승도 그렇게 강하지 않아가지고 조금씩 있긴 했었지만, 약간 후발주 느낌으로 생각해서 접근을 안 했었는데, 이런 호재가 나오면 상승이 나왔고, 이런 거 보면은 이제 테마 내에서 뭐 어떤 테마가 있으면 뭐 한 5-6종만 있으면 대장주를 보통 매매하는 게 맞는데, 또 약간 발상을 다르게 해서 상승이 안 나온, 이런 제지 중에서도 상승이 안 나온 종목들, 이런 거 하나를 좀 순환매를 생각해서 순환매를 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뭐 매수를 해놓는다던가 이런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잘해야겠죠. 잘못하면 그냥 대장주가 급락이 테마주들은 이제 보통 급락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중에 테마가 끝날 때쯤 이제 대장주가 급락이 나올 때 박살나는 경우가 있어서 조심은 해야겠지만, 이런 순환매 노리는 게 그래도 좋은 전략 중 하나가 될 것 같아요. A스토리. 이제 A스토리는 드라마 외주 제작사, 드라마 만드는 데인데 뭐 시그널, 킹덤 이런 작품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리산이란 걸 뭐 만드는데, 이게 실적 개선 전망이라고 해요. 지리산 하나로. 아무래도 코로나다 보니까 이제 집을 잘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뭐 이런 걸 많이 본다, 영상 같은 걸 많이 본다, 그러면서 좀 영상 관련주들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상승도 많이 나오고 있고, 드라마나 뭐 SBS 같은 방송줄 이런 것들도 상승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한번 이런 영상 관련주들을 좀 정리해볼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당장 매수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 명신산업은 이제 신규 상장주인데 이틀째 급등. 무림페이퍼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른 무림 호재. 사마넥터스, 얘도 이제 드라마 관련주인데 시황 급등에 따른 조회 공시 상태고, 조회 공시 요구 상태고, 드라마 제작사들의 가파른 이익 개선 전망에 따른 영상 콘텐츠 테마 상승속 급등. 그리고 이제 사명 ENC, 소수 주주에 의한 임시총 소집 요청이 있었는데, 얘도 경영권 분쟁이 있더라고요.
이런 주식들도 전 이런 소수 주제에 의한 임시총 소집 요청 이것 때문에 상승이 나올 줄 몰랐는데, 이런 것도 재료가 될 수 있는 줄 몰랐는데, 한번 그냥 매수는 안 하겠지만, 매수는 안 할 것 같아요. 이제 그냥 이런 재료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공부를 개인적으로 해볼 생각이고요. 뭐 매수를 안 한다는 게 안 좋아서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아직 공부가 안 돼서 매수를 안 한다는 거고, 이오플로가 뭐 인슐린 의존형, 제2형 당뇨인, 대상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다기관 임상 시험 토리 소식의 급등. 이오플로우도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그 비전이라던가 그 대표이사님의 CEO의 그런 그리고는 청사진은 되게 아름다운데, 이런 것들이 잘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어쨌든 당장의 실적은 좋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잘 되면은 뭐 실적 그동안 적자 본 거 한 번에 다 복구할 수 있으니까. NK맥스 표적형 NK 면역 항암제 미 FDA 사전 미팅 완료에 따른 상승. 키다리 스튜디오는 레진 코믹스 인수 소식이 있고요. SBS 아까처럼 영상 콘텐츠 테마 상승이 있었습니다. IPO는 이제 한세 S24 홀딩스와 카카오뱅크 관련주에서 상승이 나왔고, 다른 S24는 조금 약했어요. 그리고 이제 넵튠은 아무래도 3일간 단일가다 보니까 3일간 단일가 연장됐죠. 그래서 계속 쉬어가는 모습인데 급등이 나왔다 빠졌고, 저는 이때를 매수 관점을 보고 눌릴 때 매수를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사실 크래프톤 IPO 관련주기도 하지만, 여기 블랙 서바이벌 저도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블랙 서바이벌이 뜨면서 그 자회사잖아요. 넵튠의 자회사. 단순히 크래프톤처럼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님블루렌이 넵튠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전 이 블랙 서바이벌을 떠준다면은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 봅니다. 이제 좀 걸리는 건 시총이 크다는 거. 이제 블랙 서바이벌이 굉장히 재미있는데, 만약 이제 넵튠을 매도를 한다면 저는 이 블랙 서바이벌이라는 그 게임이 다른 BJ들 스트리머들한테 조금 관심이 떨어져 갈 때, 약간 그런 때를 전 좀 매도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매도 타이밍이나 아니면 뭐 아예 막 급등해버렸다던가, 아예 막 시장 급등했다면 매도해야겠죠. 아니면 또 뭐 이제 막 사람들이 다 사야 한다 환호에 차 있을 때, 그런 때 매도를 한다거나, 아무튼 그렇게 생각 중이고요. 이제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주로 SJ가 오늘 장 마지막에 갑자기 들어올렸다가 쫙 빠지는 모습. 반도체, JT, 코디엠 이런 주식들이 조금 좀 크게 상승 나온 것들은 이런 게 있고요. 2차전지도 크게 상승 나온 건 오늘 한 10% 이상 상승 나오게 하나기술. 나 이제 각 원인 불명인 주식들, 서울전자통신 얘 상한가 갔는데 재료가 안 보입니다. 재료를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얘가 삼성페이랑 조금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완전 바닥에 있다가 완전 장기적으로 하방 추세를 틀고 있던 종목이 바닥에서 크게 상한가가 나왔는데, 거래대금은 한 170억 대고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삼성페이와 관련 있는 주식이라서 뭔가 상승에 대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좀 더 저는 지켜볼 생각이고요. 물론 매수는 하지 않고 지켜볼 생각이고, 미디어젠 얘는 이제 음성인식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입니다. 사이토젠 예전에 한 10월쯤인가 그때쯤에 좀 됐어요. 몇 달 전 비소세포 폐암 진단 검사 임상 개시 관련한 글이 올라왔었는데, 오늘 갑자기 상승이 나왔고요. 디지캡 얘는 이제 좀 재료가 많아서 약간 어떤 게 재료를 엮어서 오르는지 몰라가지고 여기로 넣었는데, 금태섭 관련주고, 이제 공인인증서 폐지 수혜 기대감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뉴스 나온 걸로는 디지털 콘텐츠 유통사업 변화 진행 중이라는 기사가 있었죠. 아무래도 이런 디지털 콘텐츠가 이 코로나 시대 때 또 좀 괜찮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제1제강 역시 이유는 모르겠는데 과거 보물선 테마였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물선 테마가 좀 제일 웃긴 테마 중 하나 같아요. 물론 지금 설마 보물선 테마를 엮어 올라가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오늘 상승은 나왔는데 뭐 특별한 재료를 저는 못 찾았습니다. 오늘 상승 나온 10% 정도 이상 크게 상승 나온 종목들은 이제 이 정도가 있고요. 뭐 그 외에도 오늘 보시면 이런 삼룡물산 같은 이런 주식들, 이게 배달 관련주들이나 뭐 서현이아나 윤석열 테마인데 조금 움직였었고, 뭐 이런 모드투어 같은,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완화 수혜 기대가 있는 거겠죠. 모드투어 같은 이제 여행주들도 조금씩 상승 나오는 모습, 뭐 네페스 같은 반도체들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틀린 부분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